안녕하세요. 아카시아, 라일락, 찔레, 장미, 쥐똥나무꽃까지 가는 곳마다 꽃길인 5월. 오감 만족하는 5월입니다. 향기롭게 지내고 계시죠? 여기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고향 FM 숲이 될 나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저는 풀잎의 소풍 풀디 최은영입니다. 저는 주디 나도원입니다. 저는 꽃띠, 꽃으로 디자인하는 들꽃풀꽃 꽃띠입니다. 꿈디 임윤경입니다. 네. 5월의 꽃은 오대말이죠. 오대마리. 오다가 만다고요? 안 돼. 오늘의 주제는요. 슬기로운 노후 준비입니다.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 1000만. 저 요즘에 스타 강사 이호선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러더라고요. 아구 끔찍해. 최근 들었던 어떤 욕은 유병장수 하세요. 무서우시죠? 간단한 수술을 하려고 입원하셨던 저희 아버님은 당뇨가 발견이 돼서 수술이 늦춰지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요양병원까지 계시다가 몇 년 동안 고생만 하시고 돌아가신 기억이 있어요. 정말 공포예요. 노년은 정말 공포인가? 사실 저는 50대 중반인 지금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어릴 때는 40만 넘으면 그냥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손자 손녀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서 할머니 친구면 나도 할머니잖아요. 그렇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준비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노후 준비 자금은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1층하고 2층, 3층까지의 연금이 있대요. 그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층 연금, 퇴직연금, IRP라고 하는데 그것이 2층 연금, 3층 연금은 개인이 각자 들고 있는 개인연금. 저는 이 말 듣고 이걸 층수에 비유해서 이렇게 어떻게 3층까지 짓고 계신가요? 좀 지한데요. 지하요? 기본연금을 받는 거예요? 자가 내 건물의 지하? 아니 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하에서 누워 있어야 되기 아이고 때문에. 어떡해. 저는 뭐 남편이 국민연금 받더라고요. 뭐예요? 이혼하셨어요? 뭐 왜 그렇게 아니, 얘기하세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예.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업에서 50%를 대고 뭐 이렇게 네, 그런 네. 조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 그렇죠. 자영업. 아니 저희도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아니 그게 이제 얼마 안 있어요. 됐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월급 생활자, 봉급 생활자들은 봉급에서 물론 의무적으로 뛰겠지만 뛰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연금 받을 때 보면은 보통 최하가 200, 월 200이다 그러고 보통 한 사람들은 한 300 이상, 300에 350 옛날에 정도 들어오는데 음. 농민들은 기본으로 냈기 때문에 60만 원, 70만 원 아이고. 그거밖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그래서 60만 원, 70만 원 받으면 차라리 노인 기초연금이 40만 원인가 좀 되거든. 차라리 그게 더 돈 안 그래요? 내도 그거 받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어.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근데 교원연금도 많이 받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많이 받는다고. 네. 지금 부부 맞아요. 공무원들이 많은데 한 합쳐서 4,500 이상 받는, 뭐 800 받는 사람도 있고 합쳐서. 우와. 근데 지금 연금은 아마 최대 받는 사람이 한 150에서 200 사이예요. 네. 저희 그리고 남편이 일반적으로는 50에서 음. 한 1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평균이라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음. 젊은 애들한테. 맞벌이라면은 부부가 합해서 2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는 젊은 애들은 이제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200은 받겠죠. 아니 남편이 85년 꽉 채웠으니까 받는 그러니까 거죠. 33년 남편이 33년 그 근무한 거잖아요. 근무 퇴직한 거니까 181만 원 나온대요. 180.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게요. 많이 부럽다. 받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세, 65세 이상에서는 그게 서열인 거예요. 예. 연금 받는 게 서열이 돼 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도 법 제도 안에 들어갈 수 테두리에서.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용하는 그걸 거죠. 피해가는 저는- 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철저한 선별주의자 입장인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선별을 부정하는 사람, 보편 얘기하는 사람들은 선별을 하는데
시스템 구축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얘기는 하는데 네. 비효율적이라도 해놔야 다음에 그쵸. 미래 세대는 악용하는 그걸로 할 사람이 건데 없지. 그러니까 그럼요. 그 시스템을 지금 해놔야지. 네. 그러면 구축을 해놓으면 뭐냐면 정말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받으면 되거든요. 딴 걸로 혜택을 주면 돼요.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그러니까. 액수도 작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행복 그 추구거리인데. 꽃띠님은 그 노인들 봉사 활동 그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해서. 그때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네, 그때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안 받아도 될 만한 분이 자기의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아들하고 딸한테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고 정부에서 받는 어떤 보조금 같은 거를 다 받고 어떤 분은 전혀 못 받더라고요. 그게 참 법이란 게 이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전혀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아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음에도 그분이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는 걸 보면서 아유. 안타깝더라고. 또 자식이라 또 다 자기가 네. 감내를 하지. 그렇죠. 네. 우리 우대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들은 자식한테 미리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노인 거지가 되는 거야. 재산도 없지요. 그러면 안 우리가 되지. 재산이 해도 있나 뭐 있어야지 주지. 요즘에는 어려워서 왜 중도 해지해서 퇴직연금 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16.5%의 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된대요.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 보유하는 게 이득이고요. 예, 그리고 5년 동안 연기한 연금의 손익 분기점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해부터 14년이 지난 다음부터 내가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어렵다. 이익을 챙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사를 네, 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80이 넘게 살면 그때부터 네.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예, 맞아요. 그 늦게 정도까지 받는 게? 살아야 돼요. 5년을 늦게 받으면 뭘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 늘어나기 전에 5년을 그걸 받고 5년을 행복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죠 이게. 그럴 거예요. 굳이? 그런데 그렇죠. 또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미리 연금 수령하는 사람들 있잖아. 미리 그 사람 받는 많이 사람은 까지잖아. 또 예. 5년을 일찍 받으면 70%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연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월 사실. 수령을 하는 게 그러니까요. 최저 생계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연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두 번째 저희 건강한 신체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요즘에 제가 만약에 아파서 누워 있는다. 저희 아버님처럼 정말 병원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의미가 없구나.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죽지 않으려고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공복에 산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을 위한 노력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대표님 산 좋아하시죠? 저 어저께 그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를 올라가면서 나 대표님은 여기 껌이겠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악소리가 나는 산이더라고요 정말. 설악산. 그래서 네. 설악산이야? 설악산. 악자가 이제 소리가 나서. 예. 울산바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고봉산을 아침마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그나마. 힘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체력 더 키워서 1575봉 네. 그쪽으로 한번 쫙 해서 한번 돌아봐봐요. 악소리 났다니까요. 악소리. 나 아니, 대표님 얘기 들어볼게요. 신체적으로는 네. 그 나이 들면서 무릎이 문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무릎에 연골이 약화가 네, 되니까 맞아요. 충격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충격을 주는 운동을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마라톤을 뛴다든지 그래서 조깅을 지난번에 한다든지 얘기하셨구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래서 운동화를 네. 좋은 거 신어야 좋은 거 되고 신어야 돼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기본은 이제 걷기로 가야 되는데 등산 같은 게 좋은 거는 네. 들숨날숨. 네, 오르막 있고 내리막이 있고 네. 거기 올라가면서 그 흙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네. 하고 초록색이 있고 네, 나무를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풍경이 있고 네.
땀이 나고 뭐 씻고 뭐 이런 이 복합적인 과정이 한 서너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산도 사실은 그 내려올 때 심각하거든요. 이게 다리 문제가. 맞아요. 이거 뭐 지팡이를 스틱. 짚고 내려 그 요령들을 알려주는데 적어도 그래서 둘레길 같은 것들이 많이 선호되는 게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괜찮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무릎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고 네. 걷는 운동도 좋고 왜 그러냐면 네. 도는 거니까 마을을 맞아요. 돌든지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거나 이런 체력 훈련은 좀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녁 먹고 나면 뒷짐지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굉장히 좋은 있잖아요. 거거든요. 그게 좋은 좋대요. 거지. 뒷짐지는 그게 좋은 거. 거지. 그것도 그렇고 뒷짐 산책하는 뒷짐 거. 자세도 좋고 예. 팔이 왜 뒤로 잘 안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꽃띠님은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나 걷는 거요. 아 네. 패스? 패스. 아니 걷는 거 요즘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4,000보 이상은 걸으려고 굉장히 노르딕 워킹인가? 그거는 이거 스틱 잡고 걷는 걸 아이, 노르딕 워킹이라고 하는 거죠. 유럽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네. 유럽에서. 그렇게 각 잡고 우리는 하는 너무 건 심하게 하는 건 안 못하지. 좋고 지팡이 짚고 아니 그냥 그냥 술 먹고 오늘은 집에 걸어갈 거야 하고 뭐, 아. 뭐 얼마나 3시간 걸렸어요. 이게 좋은 거지. 아. 각 잡고 근데 하는 거는 왜 못하고. 운동은 또 왜 이렇게 숨이 찰 정도의 그 네, 그래 운동을 운동 효과가 해야지 있다 운동 그러죠. 효과가 네. 있다고 하잖아요. 숨이 차고 숨이 땀이 아니고 나야. 예. 땀이 나야 돼요. 땀이 나야 돼요. 땀이 나야지 그게 운동인데 음. 이게 순환계통이 돌아가는 거니까 걷는 거를 이제 1시간 정도 이상 하는 네. 게 좋은 게 걷기가 제일 좋은 진짜- 운동이 걷는 거예요. 네, 걷기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무리가 없겠죠. 네. 걷는 거. 임 선생님도 그냥 그 안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나는 벌써 뭐 왔다가 그러니까. 뭐 아니, 걷는 걷- 그게 많이 있고 걸으시죠? 아니,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니까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안 만드는 운동. 맞아요. 스트레스를 안 만들고 그래. 활동을 하는 게 그게 좋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참 비결이에요. 부지런하셔. 그러면 운동하고 벌에서 한 달에 한 서너 한 번 번씩 쏘이면 쏘이고 그래서 자극적인 좋아. 효과. 그래서 피부가 좋아. 벌침도 그냥 고정적으로 맞고 그래서 피부가 좋아. 피부 좋으시잖아. 각자의 비결이 다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작은 거 벗어만 살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연금, 저희 경제적인 면과 두 번째는 건강, 정신과 신체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노년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를 하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만들고 싶은 공동체가 있으신지 어떤 의지가 될 내 지인들이 곁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취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취재 아니에요.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고향 FM 팟캐스트 숲이 될 나무입니다. 저는 요즘 예. 정리하고 있어요. 네, 공동체가 저는 너무 네. 많아서 공동체를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관계를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곁에서 정말 변하지 않을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람.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곁에다가 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던가 어떤 관계 속에서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좀 정리를 하고 가려내고 있어요. 계시구나.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좀 나이가 간결하게. 먹으면 간결하게 네. 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올 초부터 그런 걸 좀 하나씩 시도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그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 인연을 끊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그것 끊어내는 어떻게 과정이 그렇게 힘들죠. 칼같이 쉽지 정리하고 않아요. 계실까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서로 간에 넘나드는 것들이 맞아요. 힘든 거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넘나드는 게 있어서 이게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든 그게 더 공동체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시점에선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해도 괜찮겠다. 이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그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막 애썼어요. 약간 전화도 상실 같은 하고,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전화도 하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고 막 어떻게 그 관계를 오해를 좁혀보려고 풀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무 쓸데없는 맞아요. 에너지 낭비 같아서
예. 잘하고 계시네요. 예. 거기까지 예, 우리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예. 예.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는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런 관계에 의해서 엮여서 돌아가니까 항상 이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휩쓸려가죠. 예, 그래서 네. 나는 나대로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려고 좀 조용하게 지내죠 지금. 저는 비슷한 그 나이 들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나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쭉 한 10년 정치를 하다가 네. 아 이제 피곤하다 싶어서 안 한다고 딱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가불이 바뀌어요. 내가 을이었다가 갑으로 바뀌고 아. 뭐 내가 뭐 그쪽에서 눈치 볼 이유도 없고 그쪽이 나한테 필요한 건데 거꾸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제 관계적인 게 이제 새롭게 돼가는 거예요. 고향은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거 이전에 저는 이제 사람 관계는 다른 것보다 내가 시간이 남는데 어디 가고 싶은지 어디 갔을 때도 그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왜냐면 내가 부담스럽게 가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네. 뭐 예를 들면 기분 좋게 먹을 또 수 아니면 있는. 여행을 갈 때 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막판에 그냥 네. 그 끊임없이 돌본다는 게 아니라 좀 뭐 그 막판에 장례식장으로 보내주든지 몰라 곁에 있어줄 사람. 무연고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 근데 마지막에 그거 곁에 근데 있어줄 장례식에서 피곤하지. 필요하지. 장례 끝날 때까지 있어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 나를 마무리해줄 사람 예를 들면 맞아요. 그런 조금이라도 재산도 있을 거고 뭐 그 흔적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어떻게든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이제는 뭐 그 후손까지 가는 건 아니고 나로 끝나지만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또 그렇게 해서 만나니까 이전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 관계가 또 틀려지더라고. 네. 맞아요. 아닌 사람이 생기는 거고 네. 새로운 모습을 보는 사람이 끝까지 남을 생기는 거고 사람이고. 그래서 네. 근데 좀 시간이 그렇게 급하진 않은 거지 그냥. 네. 그럼 내가 또 급하게 또 정치하듯이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나름대로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나를 준비하고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 관계를 천천히 하다 보면 좀 오래 갈 수 있게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맞아요. 그건 네. 우리 나이 때 보면은 전부 다 암 걸린 사람이 많아요. 암 걸린 사람 많았는데 생업 때문에 암 걸렸어도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식소리 못하지. 또 내가 암 걸려서 내가 스스로 치료하지만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 심각- 이 사람 각자 너는 사는 이게 게 암 치료하는 바빠서. 거고 가족들은 가족대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오늘 남편이 이제 정기 검진 때문에 암센터에 갔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남편 그쪽 이제 최장 거기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 이거 하는데 오면서 옆에서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어떤 남자분과 여자분 두 분이서 여자분이 뭘 하니까 남자분이 뭘 이렇게 마시더라고. 네. 마시는 것까지 보고 이쪽에 왔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서 간호사들이 막 뭘 찾고 막 이래서 가봤더니 이분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왜? 그러니까 그 외는 우리가 모르지. 뭐가 터진 네. 거지. 아,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렇게 싶더라고요. 보면 이제 아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 전까지 죽음은 되게 공포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고통이야. 고통이지. 맞아요. 고통. 그렇지. 그러니까 다 저도 고통이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옛날엔 고통이 있어도 죽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네. 고통을 참으려고 그랬다고. 네. 근데 지금은 죽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그다음에 뭐 인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네. 애착들 맞아요. 그러면은 고통이 올 때쯤이면 내가 그냥 가면 되는데. 선택해서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네, 있겠지만 있다고 내가 그걸 알게 될 경우에 그 불치병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게 그 초기에 불치병 초기부터 사람이 그거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진 네. 않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면서 눕는 건데 네. 그 전에 자기 자신이 정리할 수가 있는 시점이 있거든 사실은. 근데 맞아요. 살고 싶은 욕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버틴 게. 음. 그리고 고통이 두려워서 뭐 약으로 뭐 약에 의지하다가도 폐가닥 가는 건데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받아들일 때 사실 고통에 대한 것도 정리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는 이제 우리 집 가족이 많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아는데 한 사람이 불치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오래 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게 문제. 다 망가져요. 그냥.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그게 뭐 일본 병원에서는 뭐 자기가 못 가게 하는데 가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본인도 가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도 안 보내고 싶은 거지. 근데 본인이 가고 싶어할 때 가야 돼요. 근데 지나면 자기는 또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묘한 이제 게 있어요. 스위스처럼 이제 그러니까. 자살 키트가 법제화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가 언젠가는. 선택 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근데 운동한다고 사람이 생명이 좀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 아닌데. 그 기본적인 그게 있어서 운동하다 헷가닥 넘어질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럴 경우에는 자기 정리할 수 있는 좀 준비가 네. 좀 돼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난 그런 모임이 말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웰다잉 모임을 하나 네. 해야 되겠네. 웰다잉 모임. 그래서 예. 웰다잉이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갑자기 너무 끝나? 오늘은 슬기로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한 시간이었어요. 제일 젊은 오늘에 앞으로 다가올 내일들을 준비하는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평화로운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기는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지금까지 고양 FM 숲이델나무 저는 풀디 디 였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